네, 안녕하세요. 탱커벨 권순지입니다. 네, 오늘은 당신의 2%를 채워드릴 EPS 임상 패턴 레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 레진을 병원에서 좀 많이 쓰시는 병원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여기 영상에서 패턴 레진을 처음 봤다, 처음 들어봤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요게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부분을 기억하셨다가 긴박한 순간에 잘 활용하시고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패턴 레진을 과연 언제 사용할까? 네, 패턴 레진은 저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인상 체득할 때 저희가 픽처 레벨로 인상 체득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픽처 레벨의 인상 체득을 한다는 것은 임플란트 위에 이렇게 임플란트 임프레션 코핑을 끼워주는데요. 임플란트 임프레션 코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유지력이 있는 그 픽업용 코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코핑을 같이 인상 체득과 같이 제거하는 트랜스퍼 코핑이 있죠. 근데 보통 임플란트가 지금 보시는 모델처럼 이렇게 다 제대로 유지력을 패스라든지 이런 유지력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제대로 식립되면 좋겠지만 환자분의 뼈 상태에 따라서 임플란트가 굉장히 패스가 좀 안 나온다든지 굉장히 옆에 인접해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타 병원에서 하신 임플란트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코핑을 구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인상 체득을 하는 경우에 이런 패턴 레진으로 유지력을 증가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또는 임플란트 개수가 굉장히 여러 개라서 이렇게 픽업용 코핑을 사용했지만 이걸로는 임플란트 위치적인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패턴 레진으로 그 유지력을 조금 더 증가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빌리티가 굉장히 심한 치아에 인상 체득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대합치 인상 체득을 할 때. 저도 요거는 그 덴탈 위키의 맹준호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실제 임상에서 활용을 했는데, 너무나 효과가 좋았어요. 한 번은 환자분이 오셨는데 치주가 너무 안 좋으셨고 그 안 좋았던 치주의 대합치를 인상체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알지네이트를 본을 뜨기만 하면 치아가 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치아를 고정하는 용도로 그 대합되는 대합치의 기능에 방해되지 않는, 예를 들면 뭐 이 치아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 치아가 많이 모빌리티가 심하다고 했을 때 여기는 대합되는 반대쪽 치아와 교합이라는 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무언가가 올리는 건 절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요런 사이에 무언가 이렇게 패턴 레진이 들어가더라도 인상 체득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패턴 레진을 이용해서 한 방울을 떨어뜨려줘서 모빌리티를 좀 더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 레진은 과연 어떻게 써야 할까? 붓을 이용해서 빌드업으로 사용하는 방법. 저 같은 경우는 기공일을 할 때부터 이 붓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사용이 편한데 이 붓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붓을 잘못하면 한 번밖에 못 쓰고 폐기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드업으로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붓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패턴 레진은 구성이 파우더 그리고 리퀴드가 있고요. 그리고 리퀴드를 사용할 때 쓰는 스포이드,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붓, 그렇게 러버볼이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빌드업을 사용할 때는 각각 하나의 러버볼에 리퀴드 하나, 파우더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타올 같은 아니면 티슈 같은 이렇게 붓을 닦아줄 수 있는 것들을 여기 하나 깔아주시고요. 파우더를 넣어주실 때는 파우더는 붓으로 떠서 쓸 거기 때문에 남은 파우더는 다시 여기에 넣어놨다가 재사용을 할 거예요. 오히려 파우더 양이 너무 적으면 붓이 이 러버볼의 테두리에 닿게 돼서 이게 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우더를 넣어주실 때는 반 정도 충분한 양이 되도록 이렇게 파우더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퀴드를 부어주실 때 리퀴드는 이 리퀴드의 양에 따라서 파우더의 양이 다르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 쓸 때 이렇게 리퀴드와 파우더를 담았어요. 지금 붓이 건조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리퀴드를 이렇게 묻혀주세요. 근데 이 많은 양을 그냥 하지 마시고 여기서 살짝 이 붓의 리퀴드의 양을 조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간에 테두리에 닿지 않게 중간에 이렇게 떠주시면 이렇게 패턴 레진이 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환자 구강 내에 모빌티 있는 치아에 해주신다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은 좀 양이 많긴 한데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리퀴드를 묻혔던 이 파우더를 그냥 보관하시면 이 레진이 여기에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나중에는 이 붓은 사용을 하지 못하고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다음 여기에 남아있는 여분을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리퀴드로 한번 헹궈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만으로 빌드업이 끝나지만 예를 들어서 코핑에다가 이 연결의 유지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걸 연결하는 경우에는 이 빌드업을 여러 번 하셔야 돼요. 그럴 땐 한 번 하고 다음 할 때 이렇게 항상 깨끗하게 닦아서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리퀴드를 묻혀서 이 리퀴드 붓에 있는 이 리퀴드의 양을 조정을 하고요. 가운데 리퀴드를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리고 테두리서부터 이렇게 빌드업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또 흘러서 한번 닦아주시고, 자, 다시 한번 리퀴드 양 조절, 그 다음 빌드업. 자, 또 올릴 때 리퀴드 먼저 찍어주시고 파우더 이렇게 올려서, 자, 다시 리퀴드 양 조절, 파우더 올려서 레진 올려주시고 여분 남아있는 거 닦아주시고 다시 붓으로 한번 헹궈주시고 또 리퀴드 양 조절 파우더 올려서 올려주시고 남아있는 여분 레진 닦아주시고 자, 다시 붓으로 양 조절 파우더 올려주시고 붓으로 올려주시고 여분 닦아주시고 붓으로 한번 헹궈주시고 올려서 양 조절 휴지에 닦아주시고 자, 다시 붓으로 양 조절 파우더 올려주시고 이렇게 올려서 닦아주시고 자, 이렇게 만약에 사용이 완료됐다라고 했을 때 이 붓은 이 남아있는 리퀴드에다가 이렇게 충분히 닦아주시고요. 여기에다가 깨끗하게 티슈로 이걸 다시 한번 이 브러쉬를 닦아주세요. 깨끗하게. 그리고 이 리퀴드는 휴지에 적셔서 다 폐기하고요. 이 남아있는 파우더는 보시면 깨끗하거든요. 다시 여기에 부어서 재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리퀴드의 양은 조금 더 많이 사용하게 되겠지만 붓을 깨끗하게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내가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만큼을 떠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조작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패턴 레진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패턴 레진 제대로 알고 잘 사용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레진입니다. 근데 다만 이 패턴 레진은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기 때문에 특히 환자의 구강 내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사용할 경우에는 환자분들에게 그 냄새에 대해서 미리 먼저 양해 말씀을 전해주시고 리퀴드를 열어서 사용하는 시간을 가능하면 최단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우리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